안녕하세요. 온라인 독서 모임을 처음으로 열어보는 이현이라고 합니다. 첫 책으로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선정해 보았는데요. 먼저 제가 왜 온라인 독서 모임을 열게 됐냐면 제가 인천에서 오프라인으로 독서 모임을 연 지는 한 5년 정도 되었거든요.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씩 5년 동안 했으니까 생각보다 독서 모임 쪽에서는 고인물에 속합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하면서 보면은 독서 모임에 처음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시면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독서 모임에 나오시진 않았지만 독서 모임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를 느껴보실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독서 모임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모임에 나오시면은 대부분 먼저 자기소개를 시작하고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정도 공유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현이라고 하고요. 원래 하는 일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살고 있고 좋아하는 책으로는 인문학도 좋아하고 자기계발서적, 심리학, 철학, 의학 서적 등 좀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저한테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읽는 편입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느냐를 공유해 보자면 유명한 책들을 한 번씩 읽어보는 편인데 저는 아직 아빠는 아니지만 부자 아빠 또는 좋은 아빠가 되려면은 어떤 덕목을 갖고 있어야 될지가 좀 궁금하기도 했고 미리 좀 좋은 아빠가 되는 방법을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다 읽었지만 좋은 아빠와 부자 아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좋은 아빠, 부자 되는 아빠는 어떤 사람일지에 대해서 좀 더 토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추가로 저는 책을 읽으면 이렇게 좀 정리를 따로 노션으로 하는 편인데 제가 얻었던 챕터별로 인사이트들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것들 이야기하면서 댓글로 많이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챕터는 총 9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첫 번째 챕터로는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요. 가난한 자들과 중상층은 돈을 위해 일한다. 부자들은 돈이 그들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몇 가지 인사이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남들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바꾸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왜 월급을 이거밖에 주지 않지? 라면서 남들을 탓하지만 부자들의 마인드는 내가 월급을 더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이유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건데요. 사실 사람들은 돈에 관심 없어요 하는 사람들도 하루 8시간씩 일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솔직하지 않은 거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주 100시간씩 일하지만 어디 가서는 이제 돈은 별로 관심 없다고 말하는 편이긴 한데 여기 안에서는 자기 객관화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챕터 1에서부터는 가장 중요한 게 객관화를 하고 있느냐를 점검해보고 돈에 관해서 돈을 대할 태도에 대해서 솔직해져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떤 편이신가요? 두 번째로는 왜 금융 지식을 배워야 하는가의 챕터인데요. 부자들은 자산을 취득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를 얻으며 그것을 자산이라고 여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보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하는 말이 빚을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그것들로 투자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부채는 없는 편이거든요. 저는 실력이 먼저 돼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굳이 빚을 내면서까지 사업을 하거나 무언가 큰 아파트를 사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여기서도 빚을 많이 내서 무언가 레버리지를 하라 그런 말보다도 부채를 내 자산으로 여기지 말고 실제 자산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부채, 자산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셋째,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한다. 부자들은 자산에 초점을 맞춘다. 부자가 아닌 이들은 수입에 초점을 맞춘다. 재정적으로 안정되려면 자신만의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책에서는 회사원들보다도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도 사회초년생 때는 반도체 회사에서 일을 했지만 어느 정도 그 수입이 연봉이 높은 편이긴 했지만 더 큰 돈을 벌려면 이 회사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투잡을 시작했었고 지금은 사업 14년 차입니다. 지금 회사 동기들이랑 가끔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는 다들 저를 무모하게 보았는데 10년 정도 지나고 난 후에는 저를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안정적인 것보다도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분들이라면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안정적이게 회사를 다니면서 재테크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번째,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 세금과 기업. 부자 아버지는 영리하게 투자했다. 기업을 통해서 말이다. 그것이 바로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이다. 부자 아버지는 기업이라는 법인체를 통해 게임을 영리하게 풀어나간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은 사업을 하면서 절세를 많이 이용했다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사업자들은 종소세를 줄이고자 절세를 하는 것처럼 부자들은 똑똑하게 절세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말정산만 해도 잘하시는 분과 못하시는 분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절세를 잘하시는 분과 못하시는 분 이 차이 난 건 더 크겠죠. 다섯 번째,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 현실 세계에서 앞서 나가는 사람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와닿았던 말이 낡은 사고방식이 그들의 가장 큰 부채이다. 금융지능을 키워야 한다. 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뉴스를 읽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하려 하고 책을 읽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생각이 많은 똑똑한 사람보다 생각은 적고 실행력이 좋은 용감한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일단 용감하게 무언가 생각나는 것들을 하고 천천히 그 카테고리의 지능을 키우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 말에 자극받아서 내가 용감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지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쉬웠던 순간들이 생각나는 것들이 있나요? 여섯 번째,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교훈을 얻기 위해 일하라. 교육을 많이 받은 아버지에게는 직업의 안정성이 모든 것을 의미했다. 부자 아버지에게는 배움이 모든 것들을 의미했다.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말입니다. 성향이 저도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인데요. 공격적으로 뭔가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해도 저는 그 안에서 얻는 것들이, 배우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후회를 하지 않고 또다시 공격적으로 투자하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성격인데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성격 때문에 지금 회사도 안정적이게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방어적으로 했다면은 제가 운영하는 회사도 이렇게 일찍 자리 잡지 못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정적인 게 좋다고 생각하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공격적인 투자나 기업을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저는 모두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성향도 다르고 운영하는 방식도 다르고 결과론적으로 잘된 사람들이 이게 맞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성향과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일곱 번째, 부자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라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챕터 1에 나왔던 것처럼 내 자신한테 조금은 솔직하지 않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주 100시간씩 일하면서 저는 돈을 그렇게 밝히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 내가 부자가 되려면은 나는 정말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건가? 정의를 한번 제대로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덟 번째, 부자가 되는 10단계 해서 10가지가 나왔는데 저는 이 중에서 가장 공감되고 저한테 부족한 게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는 협조의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맥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사업자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사실 인맥이 없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것도 딱히 없지만 좋은 점도 딱히 없습니다. 근데 주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아시는 분을 통해서 강연 자리가 늘어나거나 그로 인해서 수익을 많이 얻으시거나 또는 제품을 납품받아서 사업적으로 좀 크거나 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서 나도 그런 인맥이 있으면 좋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데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 사람들을 좀 만나지 않고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성격 성향상 뭔가 협조의 힘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나한테 부자가 되는데 좀 필요한 힘들이 있다면 부족한 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쭈루룩 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일을 중단하라. 멈춰서고 무엇이 잘 되고 못 되고 있는지 가늠해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라.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낸 사람을 찾아라.
이건 켈리 초에 님도 늘 말하는 거죠. 스승님을 찾으라고.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라. 책을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독서 모임에 참여하시려는, 그리고 그 인사이트를 보시려는 여러분들은 이미 이 한 걸음을 뗐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제안을 하라. 모든 시장에서 저렴한 상품을 찾아라. 올바른 장소를 찾아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라. 그런 다음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을 찾아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SNS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죠. 일단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찾은 다음에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판매를 하라는 거죠. 크게 생각해라. 이 말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시장이 크고 온라인 시장보다는 세계 시장이 크겠죠. 일단 작게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생각하고서 규모를 크게 생각하라 라는 것 같습니다. 역사에서 배워라. 행동은 늘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독서 모임을 하다 보면은 별점 정도 이야기하고서 끝이 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별점 5개 중에 4개 정도 주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말들이 공감 가는 말들이 굉장히 많긴 했는데, 이 책으로 제가 독서 모임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안에서는 사업자는 저밖에 없었고 한 8분 정도는 모두 다 회사원 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공감하지 못하거나 따라오지 못하는 것들이 좀 많았어서 좀 너무 사업자 특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이 시대가 변했잖아요. SNS나 또는 AI나 그런 내용들이 아무것도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읽으시는 분들은 솔직히 더 좋은 방법들도 저는 또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별 4개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독서 모임 즐거우셨나요? 제가 낸 발제문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책으로 또 독서 모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